자, 오늘부터 이제 진행하게 될 내용. 빈출 유형 정리라고 테마적으로는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 다 되게 그냥 이름 자체가 강의의 성격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즉, 시험에 잘 나오거나 나온 적은 없거나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은 주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주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물리가 평균적으로는 5개 내외 언저리로는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또 알만한 주제면은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5개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한 강의가 이번 강의에 해당이 되고요. 참고로 저는 최종 정리에 해당하는 강의가 오늘 이제 진행하게 되는 빈출 유형 정리하고 12월 초쯤 아니 중순쯤 진행하게 될 파이널 실전 연습하는 거 이렇게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설명을 많이 해야지 강의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자료 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못 보고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다음 회차부터는 막 꼼꼼하게 풀어보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걸 좀 살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다음 시간에는 전자기학 부분을 진행을 전체를 할 것 같아요. 오늘 현대물리하고 많이 나가면 파동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진행하시죠. 자, 그럼 먼저 현대물리부터 진행을 할 건데, 즉 강의 순서가 기본 강의나 기출 강의 등에서 했던 순서하고 거꾸로 해가지고 현대물리에서부터 거꾸로 앞으로 해가지고 쭉 정리를 같이 할 겁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현대물리 내용 중에서 광전 효과를 이제 첫 번째 유형으로 정리를 할 거고, 즉 여기는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중성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대상이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둘 다 갖는다 라는 게 이중성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 빛은 입자성에 대한 대표적인 주제로 광전 효과하고 컴퓨턴 산란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동성 같은 경우에 어떤 대상이 이런 현상이 있으면 파동성인데, 이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파동의 여러 현상 중에서 간섭과 회전 현상을 했을 때 그때 파동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빛 탐정이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없지만 빛인 경우에는 횡파, 즉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횡파이기 때문에 편광이라는 현상이 있긴 하죠. 요것도 이제 파동성에 해당이 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섭과 회전, 반사하고 굴절은 안 된다. 간섭과 회전이 파동성의 증거가 됩니다 라는 건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광전 효과, 그럼 요약해서 압축해서 보게 되면은 크게 2가지, 1번 개념이라고 하고 2번 개념이라고 하게 된다면 1번 개념이 주로 출제가 되긴 하는데, 1번 개념이 광전 효과에 따른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이 광자의 에너지 마이너스 금속의 일함수다. 사실 약간은 당연해 보이는 이 내용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대부분 출제가 됐을 때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득점하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2번째는 세기에 대한 개념. 즉 광전 효과에서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개수나 광전류의 세기는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라는 세기에 대한 개념. 포인트는 뭐냐면 이 둘을 원래 섞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그냥 따로따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쪽 물어봤으면 이쪽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 물어봤으면 이쪽만 생각하시면 된다. 이때 한 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고요.
빛의 세기라는 게 요거는 단어니까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물리량에서 어떤 에너지량에 대한 걸 세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세기라는 말은 총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빛의 세기라는 거는 빛을 입자성으로 말아봤을 때 입자, 광자 하나 갖게 되는 에너지 곱하기 개수라고 하시면 되죠. 단색광이라면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정도가 이제 내용이고요. 자, 어쨌든 쉽게 나온다.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림가는 광전효과의 실험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두 금속 A, B에 동일한 단색광을 비췄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문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동일한 단색광을 비췄을 때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다 써야 됩니다. 따라서 단색광이라는 거는 파장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단색, 색깔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색깔을 결정하는 게 광자, 빛의 파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색광이라는 거는 따라서 광자의 에너지 쪽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광자의 에너지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빛의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속력으로 정의가 되죠. 같은 에너지의 빛을 비췄어 라는 의미가 될 거고, 따라서 AB는 문턱 진동수가 답일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자료가 가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게 되면은 다는 금속판 A하고 B에서 가해 장치를 이용하여 전원장치의 전압을 변화시켰더니 측정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리고 다해서 단색광의 진동수는 F0이다. 자, 다해서 쏘여준 단색광의 진동수는 F0라고 했고, 그럼 최종적으로 질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 순방향에 걸렸을 때 광전류의 세기가 똑같습니다. 세기는 세기끼리. 따라서 여기서 바로 직관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는 쏘여준 빛의 세기는 같았다라는 거죠. 질문을 했던 안 했던. 같은 단색광을 쐈는데 세기도 똑같은 걸로 실험을 했구나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플랑크 상수는 H이고 상대론적 효과는 무시할게요.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광전 효과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 수준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광전 효과를 출제를 할 때는 99.9%는 상대성 이론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조건은 안 나올 때도 되게 많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상대론적 효과는 무시할게요 라고 되어져 있고요. 조금 이따 볼 자료인데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볼 거니까, 컴퓨터 산란 같은 경우에 빛의 입자성을 확인하는 두 번째 내용인 컴퓨터 산란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다가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1번으로 들어갑시다. 나에서 KB와 KA의 B를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밑에 나가는 게 낫겠다. KB분의 KA였나? 자, 그럼 나 자료를 보시면은 당연히 이게 수치적으로 얼마나 기호적으로 얼마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 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있는 조건 다 활용해야 되니까 다를 읽을 수 있는가 라는 거를 하셔야 돼요. 즉 다해서 뭐를 읽을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자료, 광전류 세기가 0이 될 때의 전압을 우리가 특히 정지 전압이라고 하죠.
옛날식 표현으로는 저지전압. 그리고 요때 정지전압은 바로 뭘로만 가셔야 되냐면, 실수 안 하시려면은 전자 쪽으로만 가셔야 됩니다. 정지전압이 결정하는 거는 광전자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정지전압 곱하기 전자의 전하량. 여기 너무 부연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지전압을 읽는다라는 거는 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C 같은 경우가 정지전압이 2V0에 해당이 되고 D 같은 경우가 V0압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운동에너지의 B는 2대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설령 C가 A였고요, D가 B였고 이런 표현 없어도 요거 A하고 C 연결하고 B하고 D 연결하고 이런 작업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식적으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2V0의 정지전압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광전자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은 이 경우에는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2V0에 해당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요 경우 D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V0에 해당이 된 건데 당연히 이게 더 크니까 분명히 K가 더 크기 때문에 요게 A에 대한 자료인 거고 요게 B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B분의 A를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값 자체는 2다, 즉 2대 1이다 라는 거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었고, 자, 다음에 2번. 자, 자료상에 A의 문턱 진동수가 2분의 F0였을 때 B의 1함수는 어떻게 되는가? A의 문턱 진동수가 2분의 F0였다. 그림상으로는 조금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요 문턱 진동수에 해당하는 값이 2분의 F0였다. 그래서 B의 1함수는 얼마야?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B의 1함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봤을 때 1번 개념을 그냥 질문을 한 거죠. 한 번만 더 쓰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광자 에너지 마이너스 금속의 1함수다. 그럼 쭉 거기에 맞춰가지고 표현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요 앞 문제에서 A를 쐈을 때 운동 에너지랑 B를 쐈을 때 운동 에너지 각각 최대값이 2대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A를 쐈을 때 2배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돼. 광자의 에너지 F0를 쐈다라고 했으니까 진동수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표현을 합시다. 마이너스 그리고 1함수 역시 진동수 들어가 있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거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요거 2K라고 놨으니까 K라고 두면 되겠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동일한 단색강 쐈으니까 HF0 마이너스 A, 여기는 그냥 WB라고 씁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끝났죠? 요 값이 2분의 1이고요. 그럼 K가 넘어갈 거니까 4분의 1 HF0가 될 거고, 따라서 B의 1함수는 4분의 3 HF0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죠. 물론 만약에 B의 문턱 진동수를 물어봤다. 그럼 4분의 3 F0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의 사이즈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의 C와 D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의 B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이라고 물어봤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내가 1차적으로 구해놓은 게 광전자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인데 그거를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이용을 해서 물어봤다?
그럼 이때 당연히 필요한 게 현대물리에서 특히 입자는 상대성 이론을 제외하고는 전범위에서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정의 하나밖에 없고, 근데 현대물리에서는 이걸 물질파 파장으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사용이 된다. 현대물리에서 특히 요 아이를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 운동에너지를 선택을 할 때. 그 운동에너지 자체가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입자의 뭐 질량이 변하는 건 상대성 이론 아니면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건 플랑크 상수고요. 여기 물질파 파장이 그때가 최소값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이나 아니 물리 한 적 없이 요거를 준비하시거나 이러면 이런 질문을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언제나 질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CD가 결국엔 AB니까 여기가 2대 1이거든요. 여기 전체 값도 2대 1이 돼야 되니까 즉 여기 분모에 있으니까 요 람다 제곱이라는 게 1대 2가 돼야 되겠고, 따라서 람다는 1대 루트입니다 라고 고를 수가 있겠죠. 여전히 나는 B를 표현하는 게 취약하다 라는 분들은 전체 강의에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어요. 한 줄을 더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람다 제곱으로 두고서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또는 람다로 두고서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 놓고서 보면은 절대 안 틀리시니까 한 줄 더 쓴다고 시간 오래 걸리거나 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 문이과의 구별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뭐 B를 물어보거나 나누기 물어보거나 했을 때 계산 실수가 빈번히 나와. 그러면 습관을 이렇게 들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4번. 4번은 계산 문제인데, 가에서 단색강 광원의 출력이, 자, 거기 단위 와트로 나오죠. 1.98 곱하기 10의 제곱 와트고, 즉, 제곱이 아니고 5승이고, 와트라는 거는 일률이죠. 일률의 단위. 따라서 일률이라는 게 단위 시간 동안의 한 일, 내지는 단위 시간 동안의 에너지라는 거니까 줄 퍼 세크를 줄여서 와트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후 문제 풀면서는 생략하기도 할 거예요. 이런 말은 기본 강의 첫날 첫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기억을 살짝 떠올려 보시면은 물리 전체에 나오는 모든 식에 대해 가지고 특히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식들은 그거 꼭 연습하십시오. 단위. 요 단위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만으로도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켜준다. 그리고 단위 때문에 망하는 일을 살짝 줄여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단색강 파장은 1 곱하기 10의 2승 나노미터이다. 물리에서 쓰는 기본 단위는 미터이기 때문에 가끔씩 나노, 피코, 마이크로 이런 거 등장합니다. 따라 접사에 들어가는 거 10의 몇 승이더라? 이런 거 꼭 시험 직전에라도 꼭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단 플랑크 상수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에 해당이 되고요. 저는 요건 단위는 생략을 할게요. 광속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다. 요것도 단위는 생략을 할게요. 마지막 질문은 광자의 개수를 질문을 했죠. 그럼 따라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야, 요런 출력이야. 근데 뭘 줬냐면 10초라는 시간을 줬어요. 그러면 10초 동안에 방출된 토탈 에너지, 총 에너지를 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세기에 대한 질문이겠죠. 즉 빛의
색이라는 총 에너지는 단색광이라면 광자의 에너지 곱하기 되게 무식하게 총 개수일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n을 물어봤구나. 그럼 일단 색이라는 거는 1.98 곱하기 10의 5승 그리고 10초 동안 쐈어요 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초 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광자 한 개 에너지. 근데 뭘로 줬냐면 요 빛의 파장을 줬죠. 그럼 요때 선택해야 되는 광자 에너지의 식은 파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람다분의 hc를 떠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1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나누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즉 이런 거 할까 말까를 할 때 다른 단위들이 미터로 나와 있는지 동일한 나노미터로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 숫자가 막 지저분하게 등장한 아이들은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분해 그러면 HC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곱하기 초 곱하기 C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 해서 단위 일치하는 것도 확인하면서 대입하시는 거 꼭 여러 번은 아니더라도 좀 연습은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 등에서 이런 계산 문제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원을 불문하고 단위 확인하면서 이걸로 해가지고 마지막 질문이 그 똑같은 단위가 나오는가 이런 거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저는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런 거 나왔을 때 저도 취약하고요. 많은 분들이 계산이 잘 안 되거나 하세요. 대단한 건 아닌데 10자리가 많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일단 보기, 선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요. 선지까지 읽는 게 문제를 읽는 겁니다. 보기까지 싹 다 읽어야 문제를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를 딱 봤더니 앞자리 숫자가 다르다. 앞자리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항상, 언제나. 오케이? 그 뒤에 10의 몇 승 의미 없죠. 앞자리가 다 다르면. 그죠? 근데 좀 겹치는 게 있다. 그랬을 때는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숫자라는 표현 좀 그런데 앞자리에 해당하는 숫자와 10의 몇 승, 10자리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분명히 좌변이 1.98이 있고요. 뭐가 없었다 했더니 곱하기 개수가 있어야죠. 나는 개수 구해야 되고. 우변에 숫자에 해당하는 거 여기 6.6, 3. 요거 먼저. 그럼 이게 두 개 곱해가지고 19.8이니까 나 n 구해야 되니까 얘를 넘길 거기 때문에 19.8분의 1.98이니까 일단 0.1이 나옵니다. n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구할 거니까 칠판이 좁아서 조금 안 이쁘게 쓸게요. 0.1 나왔어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10자리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사실은. 어차피 넘길 거니까 이쪽을 먼저 쓱 보고 넘어가면 요거 두 개 먼저 마이너스 34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26일 거고요.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7승일 거고요. 분자 분모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빼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19승이 나올 거고요. 그거를 넘길 건데 요 자리는 10의 6승이죠. 합해서. 그러면 넘기니까 분모로 들어갈 거나 마이너스 19니까 플러스 19가 될 거나 아이고야 0.1 곱하기 10의 25승. 근데 뭐 답에 1.0 곱하기 10의 24승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 하시는 건지 알겠죠? 뭐 저런 걸 연습을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은근히 나 이거 아는 거고 쉬운 문제인 것 같아. 근데 1번에서 5번까지 답이 내가 계산이 딱 안 되면은 그게 또 시험장에서 뒷목을 잡습니다. 다른 문제를 풀 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은 오히려 차분하게 한 번에 정확하게 두 번 계산하는 거 안 됩니다. 두 번 계산하면은 안 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넘어갔다가 머릿속에서 그 잔재가 좀 많이 사라진 다음에 계산을 해보거나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제 계산 부분 좀 얘기 드리려고 둔 것도 있고, 세기를 일반 물리학 범위에서는 가끔씩 질문하기도 하더라 해서 두었습니다. 되셨으면 어제 어떤 수험생분하고 잠깐 상담을 좀 했었었는데, 뭐 별내나 기출 부분 강의를 듣고 있대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럼 배속을 한 정배 말고 한 1.5 정도로 한번 듣고서 이렇게 좀 빨리빨리 정리하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자마자 교수님 말이 너무 느려가지고 2배속으로 듣고 있다 해서 어제 좀 현타를 세게 맞았습니다. 내가 그 정도로 말이 느린가? 심지어는 내 강의 중에서 너무 빠를까봐 늘 걱정하고 있는 기출 강의인데, 근데 한 시간에 푸는 문제 개수도 꽤 되고 말도 빨리 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이 바닥에 있는 강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말이 느리다라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조만간에 이 강의도 들을 건데 이거보다 빨리 할 자신은 없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컴퓨터 산람, 빛의 입자성에 대한 두 번째 주제가 되겠고, 최근에는 60회였었나요? 거기에서는 좀 너무 지저분하게 출제를 했었고, 그 외에는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험에서 비교적 쉽게 출제되는 편이라 절대 버리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자, 굉장히 광전효과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내용적인 부분은 좀 빼고 좀 많이 축약해가지고 얘기를 드리면은, 컴퓨터 산란 같은 경우에 일단 주어지기도 하고 안 주어지기도 하고 한다. 쓰여진 X선의 파장 변화가 mC분의 플랑크 상수 1 코사인 세타. 암기를 하기는 해야 된다. 유도 과정까지 외울 필요는 없으나,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 조금 조심해야죠. m이라는 거는 전자의 정지 질량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값이고요. 즉 얘는 에너지가 상당히 큰 상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에 대한 거를 고려해야 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들 잘 기억 안 하려고 하시는데 수능 아니에요. 이런 거 그냥 안 주기도 합니다. 컴퓨터 파장이에요. 이게 컴퓨터 파장. mC분의 플랑크 상수가 컴퓨터 파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타라는 건 당연히 X선 광자의 산란각에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는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것도 일부러 제가 여기를 파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X선의 산란각은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이걸로 적용을 하게 되면 코사인 파이가 돼야 되겠죠. 고지고대로 세타라고 외웠다라고 이거를 가지고 갖다가 써가지고 틀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조심하시고요. X선 광자의 산란각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얘를 사실 이제 유도한 게 요 두 개를 정리해서 유도를 한 건데, 현대물리 쪽의 미시세계 입자에 대한 모든 내용은 무조건 항상 언제나 늘 예외 없이 에너지가 그냥 보존됩니다. 그리고 운동량도 보존됩니다. 그리고 미시 입자 다룰 때는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항상. 에너지 보존되니까 충돌 전에 토탈 에너지하고 충돌 후에 토탈 에너지하고 똑같다. 그럼 충돌 전에 광자 에너지 있을 거고요. 전자 멈춰있지만 있다고요.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지 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충돌 후에 광자의 에너지
전자의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상대론적 에너지를 정리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상대론적 에너지가 mc 제곱에 해당이 되죠. 이게 물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를 mc 제곱입니다 라고 뭐 유도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요걸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슬쩍 파생되는 게 있는데 지금 상대성이로 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를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우선 질량에 대한 부분이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분의, 즉 운동 상태에 있는 입자나 물체 질량은 정지 상태의 질량보다 살짝 크게, 정지 질량보다 살짝 크게 측정이 된다라는 것. 루트 분의 1, 이 루트 분의 1에 해당하는 걸 로렌츠 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상대성 이론에 따른 운동 에너지는 정의가 좀 달라진다. 줄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 즉 쉬운 버전이 이거고, 이걸 이해해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운동 상태에 있는 입자의 총 에너지에서 정지 상태의 에너지를 빼버리면 그게 운동에 사용된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즉 멈추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이걸 운동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요 운동 상태에 있는 질량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감마 마이너스 1, 로렌츠 인자 마이너스 1, 정지 질량 c 제곱이라고 표현이 된다. 그 운동량까지 이용해서 표현하는 식은 여기에는 지금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느낌상 좀 애매하니까 상대성 이론 식이라도 꼭 암기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몇 개 없어요. 생각보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식 굉장히 적고 많이 겹치고 중복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동량 보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번 출제되기도 했고요. 1번은 보시니까 뭐라고 질문했냐, 람다 프라임이 2람다일 때 문제 지문을 안 읽었네요. 안 풀어보신 분들이 태반일 텐데 같이 잠깐 문제 읽고 들어갈게요. 컴퓨터 산란에서 파장이 람다인 액선이 입사해서 정지 상태 질량이 m인, 여기 지금 정지 질량을 m이라고 놨습니다. 정지 상태일 때를 질량이 m이었다 라고 놨고요. 충돌한 다음에 파장이 람다 프라임으로 변하고 산란각 파이로, 그러면 광자의 산란각이 현재 파이다 라는 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X선 광자의 파장 변화량은 요 자료 줬죠. 당연히 여기 파이로 주어져 있을 겁니다. 단 H는 플랑크 상수이고 C는 진공에도 빛의 속력, 파이 값은 0에서 180도 사이에요 라는 거 이렇게 드렸네요. 자, 1번 들어갈까요? 1번. 람다 프라임이 2람다일 때 충돌 후 광자의 파장이 2람다가 됐을 때 충돌 후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이때 주의사항은 딱 하나밖에 없죠. 전자의 운동 에너지인데 이거 상대성 이론 적용되는 걸로 컴퓨터 산란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에너지에 대한 거니까 그냥 이거죠. 에너지 보존에 대한 거죠. 약간 기호만 바꿔서 쓰면 충돌 전에 X선 광자의 에너지는 파장이 람다였으니까 람다분의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속력, 그리고 충돌 전에 전자의 상대론적 에너지는 정지 질량, 정지 상태에 있었으니까 mc 제곱이 될 거고요. 요게 충돌 후에 광자 파장 2람다로 바뀌었고 2람다분의 hc, 그리고 질량 좀 증가된 걸로 측정되겠죠. m'이라고 쓸게요. m'c 제곱이 되겠죠. 즉 좀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 그대로네요. 정지 에너지하고 운동 상태에 있는 입자의 토탈 에너지의 차이값을 상대성 이론에 따른 운동 에너지라고 하니까 요 두 개의 차이값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람다분의 hc인데요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외운다고 막 이렇게 탁탁 기억나는 게 아니라 다시 운동 상태에 있는 입자의 총 상대론적 에너지 질량 곱하기 C제곱, 정지 상태 입자의 총 상대론적 에너지, 그걸 정지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정지 상태의 질량 곱하기 C제곱, 이 두 개의 차이값을 뭐라고 한다? 운동 에너지라고 한다. 상대성 이론에서.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결국엔 광자 에너지 차이값이다. 알고 답을 고르는 것과 아예 그냥 차이값이라고 외워서 고르는 거는 매우 달라집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자, 2번 문제. 요거 살짝은 난이도가 있는데 보시면 컴퓨터 파장이 람다요. 컴퓨터 파장을 람다래요. 아, 그러면은 요 내용 써먹어야 되겠다. 조금 옆에 있으면 다시 쓸까요? 요 컴퓨터 산란 효과에서의 광자의 파장 변화가 mc분의 플랑크 상수 1 마이너스 코사인 광자의 산란각. 근데 지금은 파이니까 여기도 그냥 일단 파이라고 쓰겠습니다. 요 내용에 대한 거를 쓸 여지가 있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람다 프라임은 5분의 6람다다. 아, 충돌 후 광자의 파장이 5분의 6 람다로 길어졌으니까 요 두 개만 봐도 파장 변화가 5분의 1 람다만큼 커졌어 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그럼 이거를 써먹을 여지 있고 코사인 파이를 구한 거네요. 자료를, 그러니까 문제를 읽는 거는 이렇게 조건에 대한 흐름을 타면서 추론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더 빨리 풀려요. 또 뭐 현대물리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즉 이런 게 잘 되려면은 우왕좌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서 개념에 대한 정리와 정확한 기억 이런 게 실전에서는 중요해요. 그래야지 딱딱딱 조합들이 떠올리면서 요게 요 소리인데 라는 거를 흘러가듯이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 특히 이제 물리 쪽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가 돼야지 독해니까 아, 너무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읽었다. 그럼 델타 람다가 5분의 1람다야. 컴퓨터 파장이 람다래. 1 마이너스 코사인 x선 광자의 산란각 파이. 그러면 우변도 5분의 1이 되려면 코사인 파이가 5분의 4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특수각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뜬금 비슷하게 사인이나 코사인 탄젠트 값을 숨겨놓거나 얼마다라고 주고서 문제를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 요것도 잘 자기 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나왔어? 그리세요. 직각삼각형을 그려는 너무 반말이구나. 그려주세요. 대충 그리시면 돼요. 여기를 파이라고 했을 때 코사인이 5분의 4니까 아, 네가 5, 네가 4면 되는데 그럼 3대 4 되오죠. 얘는 특히 물리에서 특히 출제하기 좋아하는 여기가 3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사인도 준 거예요. 사인 파이가 5분의 4. 물론 탄젠트도 준 거예요. 탄젠트 파이가 4분의 3. 이런 거를 다 놓고서 하는 거. 그러니까 요 풀이에 대한 거 한 번 정도 연습해 놓으면 대비도 되고 쏠쏠할 수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싶을 때 종종 쓰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단원을 떠나서 모든 단원에서. 자, 그러면 갑시다. 그럼 요거까지 했고 마지막 질문이 전자에 대한 산란각 세타의 탄젠트 값을 구해줘. 요게
질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쭉 정리한 거는 X선에 대한 것만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 더 필요하네. 그러면 세타도 활용을 해야 되니까 파이도 써야 되고 세타도 써야 되니까 요때 필요한 게 운동량 보존이죠. 지금은 의심의 여지 없이 역학적으로 보자면 2차원 물체끼리의 충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직 안 까먹었으면 좋겠는데 2차원 충돌이라고 습관적으로 XY부터 따지려는 거, 분해해서 보려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겨울 수도 있는데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벡터라는 건 분해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먼저 본다? 그래서 뭐 B가 딱딱딱딱 보인다든가 쉽게 합성이 된다든가 하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무조건 습관적으로 분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미지수에 해당하는 각도를 두 개나 줬고 어떤 합성법 이런 것들이 직관적이지 않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X, Y에 대해서 각각 운동량 보존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란된 후에 전자의 운동량을 P라고 두면, 자, 이 경우도 뭐부터 쓸까요? 라고 하기에 여기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Y 성분부터 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충돌 전에 X선은 Y 방향 운동량이 없었거든요. 그럼 충돌 후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으냐? X선의 Y 방향 운동량과 전자의 Y 방향 운동량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합은 0이 돼야 되니까 Y 방향 운동량 같은데 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광자는 어떻게 쓸 건데? 어차피 주어졌으니까 충돌 후에 광자의 파장이 5분의 6 람다입니다.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가 광자의 운동량이죠. Y 성분 옆쪽으로 분해 사인 파이가 될 거고요. 요게 전자의 운동량의 Y 성분 세타 옆쪽으로 분해하는 거니까 사인 세타가 되겠죠. Y 성분 썼고요. X 방향 충돌 전에 X선 X 방향으로만 운동량이 있어요. 람다분의 플랑크 상수. 자, 이게 충돌 후에 X선도 전자도 둘 다 X방향 운동량이 있으니까 두 X방향 운동량의 합이야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5분의 6 람다분의 플랑크 상수 코사인 파이 그리고 전자 거 전자의 운동량 코사인 세타. 이거 한 번만, 광자의 운동량을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로 쓸 거야만 추가된 거고, 그냥 역학에서의 2차원 충돌 운동량 보존 쓴식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거부감을 가지면 안 돼요. 여기는 표현이 하나 그냥 추가된 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나 탄젠트 구해야 돼. 탄젠트는 당연히 코사인 분의 사인입니다. 쓱 째려보니까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들어있고요. 여기는 사인 세타가 들어있어요. 막 식 너무 많이 쓰기 전에. 그리고 요건 공통적으로 둘 다 람다분의 H예요. 여기도 람다분의 H가 있죠. 그럼 같은 기호로 처리가 돼요. 즉, 요거는 쓰지 않고 말로 할게요.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전자의 운동량 분의 람다분의 H 곱하기 어떤 숫자. 여기도 마찬가지. 사인 세타라는 건 전자의 운동량 분의 람다분의 H 곱하기 어떤 숫자라고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냥 숫자만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파이는 앞에서 이미 구해놨고요. 이거 5분의 4고요. 사인 파이는 좀 전에 또 구해놨죠. 5분의 3에 해당이 되죠. 여기는 이제 지워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얼마야? 6분의 4니까 여기가 3분의 2가 될 거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3분의 1 막 기호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5분의 3이니까 5또 지워지니까 6분의 3이니까 사인 세타라는 거는 2분의 1 마키오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마무리. 코사인 분의 사인을 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1 분의 2분의 1 요렇게 문제풀이가 되고 꽤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지만 요 정도는 그래도 대비했으면 좋겠다. 피트하고 임용시험 등에서는 출제된 적이 있고 일반 물리학 시험에서 아주 옛날에 어떤 모 시험에서만 출제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표정들을 모르겠는데 어두운 것 같이 보여서 이렇게 씁쓸하지. 안 버리고 이거 나한테 만약에 혹시 다 너무 잘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저거 나 버려야겠다 마음 들어서 나한테 이렇게 찡찡거리면서 그거 좀 나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한 6, 7분 안에 해드릴게요. 이거 직접 물어보면 같이 옆에서 표현하면 그냥 되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안 버렸으면 좋겠어가지고. 인강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음 아프게 공개적인 톡방에다가 뭘 버릴까요? 라는 질문을 올리셨길래 그 개인톡으로 오면은 아니면 개인 이메일로 오거나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렇게 질문하면은 최대한 설득하거든요. 이거가 이렇게 되니까 버리지 말고 정리를 좀 줄여라 라고 설득을 하는데 속상합니다. 근데 또 이제 점점점 찬바람 불었으니까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죠. 자, 그러면 하나 정도만 자료 더 보고 조금만 쉴까요? 한 타임에 그러니까 유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로 그러니까 그림 3개를 넘겨서 볼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부담되거나 하시지 않을 거예요. 자, 3번째 물질파. 근데 이미 몇 개씩을 다 써버려가지고 여기 옆에다 쓰면 물질파 파장의 정의가 운동하는 입자가 갖게 되는 파동성인데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특히 그럼 입자의 운동량을 물질파 파장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2 곱하기 C량 물질파 파장 제곱분의 플랑크 상수의 제곱이라고 현대물리 파트에서는 표현할 수도 있어 라는 간단한 내용이죠. 물질파 단독으로 출제를 할 거면 이 2개를 벗어나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메인은 딱 저 2개예요. 자, 그러면 그림은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 가만히 놓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요것도 살짝 지겹죠. 물체 내지 입자의 처음 운동 상태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둘 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자, 각각 ED, D만큼 직선 운동을 해서 전기장 영역에서 그러면 전기력 아마 받았겠죠?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우리 그림상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얘가 A하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둘 다 크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FA라고 할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둘 다 오른쪽에 내야 돼요. 그죠? 정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운동을 시작을 할 거니까 당연히 그죠? 그래서 전기력 방향 둘 다 오른쪽이겠구나 라는 거. 전하량은 EQQ이고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질량은 4M, M이었어요 라고. 단입자의 크기와 AB 사이, 전하를 띄고 있어 AB 사이에 당연히 전기력이 있을 건데 그것까지 신경 쓰면 너무 빡세니까 무시할게요 라고 돼 있네요. 자, 1번 전기장 영역을 빠져나온 후 AB의 운동 에너지의 B. 특히 전자기학 파동도 일부 좀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긴 한데 전자기학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학을 가장한 역학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자기학 내용의 대부분도 역학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질문했어요. 질문이
운동 에너지야. 전기장 영역을 빠져나온 다음에 운동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 물어봤어. 에너지 쪽 물어봤어. 일가 에너지, 물론 일가 에너지 유형에서 문제 푸는 그 단계 얘기하겠지만 일바로 떠오르는 건 이거죠. R자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먹을 수도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둘 다 됩니다. 그리고 두 개가 사실 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외력이 한 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각각 받는 전기력 이외의 힘은 없기 때문에 외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전기장 세게 모르니까 우리 일반적인 전기장 경우 그냥 E라고 둘까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요? 전하량은 EQ예요. 이걸 뭐 식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긴 한데 전기장이 있을 때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즉 전기장의 뜻 알고 있어요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 그럼 그 지점에 전하량이 Q나이가 있으면 Q 곱하기 전기장의 세기가 되겠죠. 그죠?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이죠.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것들은 좀 당연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럼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 곱하기 나란한 방향의 변이는 ED만큼. 아, 요게 A의 운동 에너지죠. 그럼 B는 어떻게 될까요? B의 전하량은 Q, 전기장 동일 공간 E. B 나란한 방향, 오, 전기력과 나란한 방향 변이는 T. 그러면 4대 1이죠. 따라서 빠져나오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A가 B보다 4배가 큽니다. 이런 걸 유추할 수가 있겠죠. 뭐 이제 약간 장난을 친다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전하량 같은 거를 안 주고 ED 떨어진 지점, 경계면으로부터 D 떨어진 지점 각각 놓고 딱 놨더니 아 동시에 여기를 동시에 출발했는데 동시에 통과를 했어. 시간을 주고서 뭐 또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동시에 너무 추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여담으로 하필 이제 역학 내용이 나와가지고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만약 여기 동시에 도착을 했어. 그럼 운동 시간이 똑같다라는 뜻이니까 뭐지? 근데 얘는 2배만큼 움직였네? 2배 빨라야겠죠. 이런 거. 그럼 여기 V고 여기 2V 돼야 되겠는데? 근데 운동 에너지의 B를 물어봤어? 2분의 1 MV제곱이잖아. 질량이 얘가 4배인데 V는 2배고 이런 것들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냥 여담으로 잠깐 떠올라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러면 4대1 구했고요. 2번 전기장 영역을 빠져나온 다음에 A하고 B의 물질파 파장의 B는 A, B 물질파 파장의 B를 질문을 했습니다. 운동 에너지를 알면 그쵸? 우리 시험에서는 이 두 개를 단계별로 질문하지 않겠죠. 이런 거 딱 하고서 마지막 질문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겠죠.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직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 쉬운 문제, 물질파 파장을 물어봐도 쉬운 문제여야 되는데 한 번에 추론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거를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문제를 마치 못 풀어봐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덜 누적이 돼 있어서 그런 거라 개념에 대한 정리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운동 에너지를 물질파 파장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 이렇게. 요번엔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 줄 더 써야지. 물질파 파장 물어봤으니까 람다 제곱 넘기고 그럼 2m 운동 에너지 분의 플랑크 상수의 제곱. 그럼 차이가 나는 게 뭔가 보니까 여기가 일단 얼마였지? 1이었어요. 4대 1이었어요. 그 다음에 질량이 또 얼마였냐면 1이었어. 4대 1이었어요. 그럼 A 쪽은 분모의 4배가 있으니까 숫자만 보자면 16분의 1이고 B는 1분의 1이에요. 그게 람다 제곱의 B가 16분의 1대 1이 돼요.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1대 16이 되죠. 람다 제곱이. 따라서
물질법 파장의 비는 1대 4가 되겠죠. 한 줄 더 써도 시간 잡아먹지 않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창피하지 마시고 한 줄 더 써가지고 식 만들어 놓고 그때 b나 나누기 값을 구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파트들 진행하겠습니다.